2004년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5분 프랑스 코트도르주의 디종 소방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작은 농촌 마을인 라노에서 걸려왔고, 라노는 디종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곳은 자체 응급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미친 듯이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2마리의 개도 실종되었다고 알려주었죠. 구급대원들이 의사와 함께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집 밖에 서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들과 의사를 보고 굳이 아내를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 이유는 이미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38세의 간호조무사인 발레리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발레리의 상반신은 파카로 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그녀의 왼팔 옆에는 30cm 길이의 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파카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는 여러 곳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로랑은 너무 정신이 혼미해서 경찰과 대화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혼자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어라고 말이죠. 일단 구급대원들은 로랑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로랑과 발레리는 1990년대에 발레리가 간호조무사로 첫 직장을 다녔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로랑은 프랑스 부대에서 낙하산 부대원으로 복무하고 있었죠. 로랑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종종 발레리의 차에 꽃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했으며 1998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부부는 딸을 낳았고, 로랑은 조용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2002년 부부는 라노로 이사하게 됩니다. 로랑은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군인의 삶을 그만두었고, 한편 발레리는 직장 때문에 하루에 12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2003년 거대한 폭염이 유럽을 휩쓸었고 프랑스의 작은 농촌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로랑은 많은 작물을 잃었고 수많은 닭도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빚까지 쌓여 파산 직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레리는 도시로 이사해 새롭게 출발해 보고 싶었죠. 하지만 로랑은 이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 부부는 이러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2월 로랑은 아내가 꼴보기 싫어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트럭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죠. 이 시기 발레리는 디종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남편을 데려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부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때 로랑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부부가 이혼에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다행히도 이 위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였고 부부는 화해한 듯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의관들이 발레리의 시신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상태였습니다. 발레리의 몸에 13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고 두개골 뒤쪽에서는 외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발견된 흉기는 로랑의 칼이었고 그가 일할 때 사용하던 칼이었습니다. 발레리의 팔뚝에 멍이 든 방어훈이 남아 있었고 또한 범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손가락 끝에 상처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녀가 치열하게 저항했음을 알 수 있었고 성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약물이나 알코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개골 외상이 아마도 범인이 발레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타일 바닥에 머리를 내리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거실에는 가구, 수납공간, 옷장 등 샅샅이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발레리의 소지품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부부의 침실도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귀금속 보관함과 내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으로 미루어 볼 때 강도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금속도 침대 위에 남아 있었죠. 경찰은 로랑의 2마리의 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개는 무사히 발견되었는데 개가 발견된 곳은 집 옆 창고였습니다. 범행의 잔혹함과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실종된 개가 로랑의 창고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경찰은 로랑을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를 신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로랑은 오전 9시경 가금류를 배달하기 위해 디종에 있는 한 식당으로 차를 몰았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죠. 로랑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다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발레리의 DNA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랑의 손톱 밑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그의 옷도 분석을 위해 압수했습니다. 이후 채취한 샘플에서 발레리의 DNA가 검출되었고 또한 로랑의 셔츠 깃에서도 발레리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이 로랑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죠. 로랑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 아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내를 만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에 따르면 로랑은 오전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랑은 잠시 친구에게 들렀고 오전 11시경에 친구와 헤어진 후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부부가 라노에 산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비록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발레리의 병원 관계자들도 그녀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는 이전에 결혼해서 전 남편과 아들을 낳았고 따라서 경찰은 전 남편까지 의심하게 되었지만 발레리의 전 남편은 당시 직장에 있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는 시골 마을의 총인구는 12명이었고 그들의 DNA를 채취하고 신문도 이어갔지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인근 전과자까지 조사했지만 단 한 명의 용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더욱더 로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로랑의 집은 외딴 시골 마을이었고 2마리의 개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명 강도에게 로랑의 집은 매력적인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개들은 창고에 무사히 갇혀 있었고 개들의 체내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 이웃들은 개가 짖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개들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뜻하며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연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12일 후인 4월 7일 과학수사팀은 로랑의 집으로 향해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 집은 대부분 청소되어 있었죠. 주방 싱크대 근처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얼룩을 발견했지만 이후 분석 결과 혈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발레리의 차량도 조사했고 그곳에서 슬리퍼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슬리퍼 밑창에서 작은 얼룩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추가 검사를 위해 그 슬리퍼를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슬리퍼의 혈흔은 발레리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슬리퍼는 로랑의 슬리퍼였습니다. 흉기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는 모두 발레리의 것뿐이었고 로랑의 지문과 DNA가 집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가 그곳에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타인의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로랑은 경찰에게 의심되는 인물이 있다고 말했죠. 그는 로랑의 전 동료이자 친구 사이였습니다. 평소 그가 발레리를 좋아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과 농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매주 금요일마다 디종으로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고 아내가 강렬하게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랑이 지목한 그 남성을 찾아 신문을 이어갔고 그는 2003년 7월 이후로 로랑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발레리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죠. 그에 따르면 로랑은 거짓말쟁이고 그들 부부 관계도 단 한 번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또 다른 용의자가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역 제빵사 여성이 경찰에게 매우 이상한 손님에 대해 말하게 되었죠. 그녀는 손님 남자가 빵집에 들어와서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고 벌거벗은 여성들의 사진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노의 다른 주민들도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입을 모아 그가 수상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동물들과 혼자 사는 은둔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고릴라 가면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그 남자는 2001년에 라노를 떠났지만 모든 주민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월 7일 경찰이 그의 현재 거주지로 향했지만 그러나 그는 경찰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 남성이 발레리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당연히 영장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 남성의 집을 다시 찾았고 또다시 그는 경찰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은 그가 문을 열 때까지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경찰들이 처음 본 것은 벽에 늘어선 벌거벗은 여성들의 사진이었죠.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에게 그날 알리바이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시 다른 마을에서 쇼핑하고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는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로랑이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너무 빈틈없어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더 이상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미결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5년 10월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들이 교체되었고 그들은 사소한 단서라도 찾으려 로랑이 신고한 통화 내용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당시 로랑은 아내가 쓰러져 있다고 말했었고 자신의 개들도 사라졌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랑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식당으로 떠나기 전 사건 당일 아침에 송장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그 송장은 사건 전날 밤인 3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닭의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가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아내를 살해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로랑은 디종에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로랑이 배달하는 경로를 직접 운전해 실험한 결과 단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로랑의 알리바이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로 그는 2006년 1월 17일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발레리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인정했지만 살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로랑은 사건 이후 부모님의 집으로 이사했고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수색하게 됩니다. 수색 중에 경찰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전에 로랑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던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로랑은 이사할 때 서둘러 물건을 챙기느라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실수라고 답했죠. 이제 경찰은 로랑에게 신고했을 당시 왜 개가 짖었는지 물었습니다. 로랑은 사건 당일 아침 발레리가 집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개 짖는 소리가 일에 방해가 된다며 개들을 가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부탁으로 개들을 창고에 가뒀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시신을 보고 신고했을 때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 개들을 가둔 것을 잊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로랑을 압박했고 그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장인어른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 것으로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강도처럼 보이게 꾸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그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랑이 오전 9시 20분경 발레리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고 즉시 차를 몰고 디종으로 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로랑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법적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로랑의 지지자들과 그의 가족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10월 23일 로랑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1월 로랑과 그의 가족은 마지막 수단으로 2명의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선 당시 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로랑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랑이 9시에 집을 나갔는지 20분쯤 집을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발레리의 시신이 발견된 후 24시간 동안만 범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12일 동안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12일 후에야 루미놀 반응 검사를 진행하였죠. 그 사이 증거들이 오염되거나 씻겨나갔다는 게 탐정의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레리에게 맹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로랑의 몸에서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의 혈흔이 남아있는 로랑의 슬리퍼는 로랑의 어머니가 집을 청소했을 때 신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그때 발레리의 혈흔이 슬리퍼에 묻었다는 게 탐정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로랑의 배달 경로가 40분이라고 결론지었는데 하지만 경찰은 가급류의 적재나 하역 등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는 범인이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로랑은 오른손잡이입니다. 탐정의 주장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랑은 오늘날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복역 기간을 고려해 볼 때 로랑은 2027년이나 2028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